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방송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가 탄핵이 되면 미국 경제, 미국 증시, 그리고 400일 R이라고 얘기하는 퇴직자 대상 헬스케어, 이 모든 사업이 go to the hell,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성향이 대통령이나 됐으면서 거기에다가 미국의 점잖은 대통령이 거의 뭐 속어와 가까운 이런 표현을 하는지 뭐 궁금도 하고, 어떻게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왜 미국의 그 점잖은 딥스테이트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내가 대통령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그 숙적인 조 바이든 후보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듣기로는 조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서 월 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실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지금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분리해 나와서 지금 아직까지도 내부에 러시아를 선호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국가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아들이 거기 옛날에 있었다는데 거기서 아마 그 심상한 일이 있었을 거야. 그걸 좀 조사해주면 만나도 주고 그 다음에 한 4억 달러 되는 그 군사 지원금도 내가 잡고 있는데 빨리 줄게. 이런 쪽의 생각이, 이런 쪽의 시나리오가 잡히는 그런 항목이고요.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보면 어떻게 그 당은 다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음모를 꾸밀 수 있나.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이게 이제 뭐 페이크 뉴스,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어떤 그 페이크 뉴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자가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 뭐 여자분인데 자주 뭐 언론에도 등장하고 상당히 그 셈이 밝고 상당히 그 똑똑한 그런 여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남자인데 민주당 그 아담 슈리프라는 이제 민주당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담 슈리프가 이게 뭐 그냥 항상 하는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 그 다음에 준법성,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 트럼프란 사람은 도대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담 슈리프가 생각을 해서 그가 이제 뭐 강도 높게 이 발단은 휘슬블로어, 그러니까
그 미국 내 관료 중에 이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 법률에 정한 그 내부 권력과 권력에 맞서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제도인데, 그런 그 휘슬브로와 내부 고발자에 의거해서 그 CIA 감찰관 쪽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아담 슈리프가 통화 내용의 복사본 등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하고 의회에서 요거를 발표를 했어요. 기자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백악관 내부 직원들이 이제 그 내부 고발자한테 넘겼고, 그 내부 고발자가 다시 이제 아담 슈리프 하원 정보위원장한테 이 자료를 넘겼는데, 이제 건너 뛰면서 뭐 그 내용이 일부 과대 포장돼 있을 수도 있고 추측성 어떤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발표하면서 그게 이제 좀 밟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담 쉐리프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장이, 그리고 또 그는 사임을 해야 되고 그 반역죄에 준하는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막말까지 하고요. 아무튼 최근에 트럼프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 민주당하고 어떤 탄핵 문제로 지속적으로 그 논쟁하고 싸우고 뭐 진흙탕 이상의 정치 쇼를 보는 듯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항상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주장을 했지만, 요거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대통령이 왜 그랬지? 뭐 이런 사람들도 일부 공화당 내 뭐 상원 의원 중에 한 세네 사람이 이제 트럼프 탄핵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 지속적으로 뭐 안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막말과 뭐 욕설, 그 다음에 협박,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수록 이런 도가 넘치면서 지금 당장 그 또 다른 이슈, 조 바이든 둘째 아들이 중국에서 또 일부 그 금융 사업을 하는데, 조 바이든이 이제 그 시진핑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중국 쪽 사업이 어떤 허가를 바로 놨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좀 복잡은 하지만, 그 지금 현재 많은 이슈들도 많은데 지금 트럼프가 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또 우선 또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미중 무역 협상 잘해보자, 대신에 조 바이든 그 아들 있지, 그 옛날에 그 중국에서 사업 허가권, 금융사업 허가권을 땄대는데 그걸 좀 조사해줘.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트럼프는 이번에는 본인이 폴리티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가. 하지만 그의 어떤 이야기들, 그의 어떤 그 맹수와 같은 목표를 향한 저돌적인 돌진, 이거는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색깔이 보이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전개가 됐기 때문에 10월 10일부터 워싱턴에서 미중 협상이 재개됩니다. 일단 뭐 중국에서도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조 바이든 중국 사업 옛날에 둘째 아들 관련해서 조사를 해줘, 이렇게 요청받은 상황이고, 뭐 이거를 또 뭐 그 미중 간에 뭐 잘해보자 하는 그 뒤끝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다소 뭐 정치 일정이나 어떤 이런 쪽에 굉장한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김영길 그 북한 측 대표가 스톡홀름에서 뜬금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쪽에서는 결렬이 아니다. 한 8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지금 추후로 2주 안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급하게 김용길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그 JTBC 뉴스에서 일부 거론이 됐었는데요. 내년 초에 트럼프를 김정은이 북한으로 초청을 했고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내년도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도에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정치적 리스크와 탄핵 카드 역풍 효과를 활용하기 시작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눈치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지지층에 대한 배려 방향으로 미중 협상과 북미 협상의 막판 히든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